안녕하세요, 남희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냐? 수학도 아니고 내신, 수능, 수리논술 준비하는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공부라는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냥 공부 자체, 스터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학습법에 대한 얘기에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공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각자 공부라는 단어가 너무 막연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단기적인 시험을 앞두고 빨리 효과를 내기 위해서 파바박 끝내야 되는 그런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암기 과목 내신 시험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뭐 밥을 안 먹든 뭐 건강을 해치든 잠을 줄이든 간에 빨리 외워야 될 것들을 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량을 확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거 말고 지금은 뭐냐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놓고, 오케이? 자, 그리고 종합적인 능력치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뭘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이해도도 높이고 개념도 좀 쌓고 사고력도 늘리고 종합적인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한 친구와 성실하게 하지 않은 친구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규모의 공부 자체를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능을 준비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수능에서는 수학 과목 하나만 보더라도 뭐 교과목도 3개 교과목에서 시험을 치게 되고 간접 출제되는 영역까지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20평생 배운 수학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는 데다가 개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학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수능적 사고력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방법, 뭐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좀 짜서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의 공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연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깊게 탐구해 나가면서 자기가 때로는 창의적인 부분들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 학문들을 뭐 개척해 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은 연구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뭐야?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창의력이란 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창의력보다는 뭘 더 생각해 보자고 생산성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이 제대로 공부해서 내 능력치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내 능력치를 이끌어내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새로운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요소는 배제하고 공부 자체에 집중해서 나의 능력치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공부를 얘기하려면 이 공부에는 3가지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시간. 공부를 일단 많이 해야 돼. 생산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시간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랑 똑같이 공부 시간이 있더라도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시켜볼 겁니다. 결국 공부라는 것은 뭐라고? 시간 곱하기 집중력에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의 공부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3번째 요소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도움, 뭐 선생님이든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친구여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최종적인 공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공부의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생산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요소를 생각해 보시다 보면요, 시간을 따져나갈 때 여러분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자,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일일 공부 시간이에요. 하루에 얼마큼을 공부할 것이냐. 사실 시간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하루에 나는 얼마큼을 공부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저항이라고 불리는 요소입니다. 저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공부 시간은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는 힘이라고나 할까? 자,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부해본 친구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저항에 대한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공부 시간 말고 공부량, 누적된 공부량이 나오죠.
오케이? 누적된 공부량은 뭐야? 일일 공부 시간을 며칠간 지속을 했더니 총 공부량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이야기고, 누적 공부량은 사실 뭐하고 똑같냐? 실력이라고 불린 녀석하고 똑같습니다. 공부 많이 한 놈이 더 실력이 높은 건 사실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실력을 쌓았습니다. 실력을 쌓았으면 원하는 시험에서 그만큼 높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실력과 성적이 꼭 실력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성적은 왜 안 오르지? 이러다 보면 이제 이 멘탈 붕괴로 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요소들까지 있어서 이 4가지 요소를 각각 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누구야? 가장 나쁜 놈이 저항이란 놈이죠. 공부 시간을 줄여나간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또 3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시간을 줄여나가는 요소로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일단 정신적인 면이 있죠. 계속 모든 거 새로운 거를 막 익혀나가고 공부를 해나가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푼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져요.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적 요소가 하나 있고 정신적인 문제죠. 자, 두 번째, 체력 고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한 것 같고 잠도 오기 시작하고 체력 고갈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죠. 이건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맞죠?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 보통 이 성적과 연관이 좀 되는 건데, 일단 공부 시간이 너무 늘어나면 스트레스를 풀 일이 없어져요. 그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냥 공부만 맨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겹다 보니까 갑자기 빵 터지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예민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자기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상실한다든지. 자,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뭐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요소죠. 사실 사람을 분류했을 때 뭐야? 몸, 그리고 머리, 그리고 마음, 3개로 분류했을 때 각각 공부를 방해한 요소들이 3가지가 분명히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 와중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일일 공부 시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 저항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그 결과로 실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성적으로 환산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거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그 시간에 대한 요소를 따지기 전에, 자, 보세요. 이런 얘기 했었죠, 아까. 공부는 지금 뭘 따지고 싶은 거라고? 창의력을 키우고 싶은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거야? 사실 일반적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물론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딱 삘 받았을 때 확 할 수도 있고, 뭔가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직장들에서는 정해진 출근 시간과 정해진 퇴근 시간, 그리고 정해진 사무실에 모여서 루틴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죠. 왜 그렇게들 하느냐? 그게 생산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맞냐? 일일 공부 시간을 일단 뭐로 정해야 되느냐? 이 요소가 정말 중요해요. 지속 가능한, 내가 매일매일 이 정도로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지속 가능한 최대의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최대의 시간 설정해서 그걸 일단 목표로 잡으세요. 나는 매일 이 시간을 공부를 하겠다 라고 잡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사실 하루에 맘먹고 공부하면 15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침 6시에 눈 떠요. 눈 떴는데 막 느지막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6시 알람 딱 울리면 바로 팍 일어나서 알람 딱 끄고 책상에 바로 앉아서 6시 30초부터 바로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공부해서 8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럼 몇 시간이야? 2시간이죠. 자, 8시쯤 됐으면 이제는 공부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할 테니까 아침도 먹어야 되겠고, 인간적으로 세수나 양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수, 양치, 뭐 머리 감고 이러다 보니까 9시가 돼버렸어. 아침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9시부터 다시 몇 시까지? 그래, 1시까지 집중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몇 시간이야? 4시간을 미친 듯이 공부를 좀 한 거죠. 자, 1시쯤 되면 이제 좀 배도 고프고 그럴 거란 말이죠. 다시 1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점심을 먹고 좀 쉽니다. 선생님, 1시간이나 쉬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시간 아까워서 이것도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요 정도는 인간적으로 1시부터 2시까지는 뭐 밥 먹고 조금 쉬고 한다고 치면요, 간단한 체조라도 하고 2시부터 바로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6시까지. 오케이, 6시까지 또 공부를 하면 몇 시간이야? 4시간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겠죠.
6시 되면 이제 또 좀 있으시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저녁 먹고 7시부터 다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시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 최대? 그래요. 12시까지 공부한다고 하겠습니다. 12시까지 공부하시면 5시간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에다가 5시간이니까 15시간이고 몇 시간 자고 있다? 6시간만 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한 학생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단언컨대 이걸 지속 가능한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내일이 진짜 급해. 그러면 12시에 잤는데 6시 알람이 울렸어. 내일 시험이니까 빨리 해야 돼. 딱 6시에 일어나서 막 공부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아침 먹고 독하게 1시간 후에 다시 또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지. 점심 먹고 1시간 후에 바로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저녁 먹고도 앉을 수도 있겠지. 급하면 여기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더 할 수도 있고, 잠을 1시간 줄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6개월 동안 지속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거죠.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고, 그렇게 자기를 몰아세울 경우에 오히려 며칠 지속하다가 때려쳐 하면서 그냥 때려쳐 버리면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최대 시간을 스스로 생각해봐서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선생님 저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최대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음 먹고 한 7시부터 10시까지 정도, 3시간 정도는 하루에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하고,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 측면에서 이렇게 말한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이면요 되게 널널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싫어요. 빼버려요. 아침에 빼버리면 몇 시간 됐어? 지금 아직도 13시간이야. 그치? 자, 그러면 1시까지 일하는 1시까지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씩 빼자. 12시까지만 공부할게. 자, 그럼 뭐가 됐어요 이제? 3시간이 된 거죠. 3시간. 12시까지 공부하면 점심 먹고 좀 띵까 산책도 하고 핸드폰 확인하고 컴퓨터 확인하고 2시부터만 공부해도 6시까지 하는 것도 너무 길어. 6시까지 공부하는 것도 너무 길어서 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몇 시간? 17시까지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여기도 3시간으로 줄어들었어. 3 여기도 같이 줄여주자. 4시간으로 줄여줘서 9시부터 공부했으면 12시까지 못하고 11시까지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시간이야 최소한? 10시간이죠 11시까지 끝나면 다음날 새벽같이 와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늦잠도 자도 되고, 아니면 사실 좀 더 늦게 자서 한 1시, 2시까지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놀다가 2시에 자서 9시 일어나서 7시간 푹 자 일어나서 공부해도 되고, 단 요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게 하루로 치면 그렇게 빡세 보이지 않지만 이게 재밌는 게요, 이 공부 시간을 6개월? 1년 지속할 수 있는 친구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니까 자꾸 뭔가 나태해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 저항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지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서 하기가 싫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멘탈적인 문제가 생겨요. 연애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싸운다든지, 가족과 싸워서 열받아서 지금 오늘 공부가 너무 안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최대 시간을 일단 설정하고요. 그러나 이 최대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쳤을 때 말이죠.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10시간 이상의 지속 가능한 시간을 잡고 걔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뭐냐면 날짜, 시간이 쭉 가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일일 공부 시간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일일 공부 시간 그래프인데, 아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았었냐면, 예를 들면 10시간이었다가 잡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 절대로 무슨 일이 생기냐? 첫날부터 하루 10시간을 빡 공부해서 끝날 때까지 6개월 동안 10시간 동안 지속했다, 이런 일의 그래프는 절대 안 일어나요. 첫날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한 1시간 하나? 한 3시간 하나? 그치? 조금 시간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뭐랑 비례하게 되느냐? 똑같이 갈 때 저항 그래프 있죠. 저항. 일일 공부 시간이 전날보다 늘어나잖아? 그러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똑같이 5시간 공부했는데 어제는 10시간 공부했던 애가 오늘 5시간 공부하면 개널널하네? 개꿀.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맨날 놀던 친구가 갑자기 오늘 하루 5시간 딱 자리 잡고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조음이 쑤셔서 미쳐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저항은 뭐에 비례하느냐? 공부 시간이 얼마큼 변하는지에 비례해요. 공부 시간이 어제보다 늘잖아? 그럼 너무 하기 싫어. 공부 시간이 어제보다 줄잖아? 그럼 너무 행복해.
알겠지? 그래서 저항은 그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슬슬 하루 공부 시간을 점점 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저항도 점점 어떻게 된다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저항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막 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항에 굴복해서 때로는 공부 시간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 공부 시간이 줄어든 그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은 저항이 훅 떨어지는 저항이 떨어져. 그래서 뭐야? 이날은 행복. 오케이? 행복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날은 또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죄책감이 발생해요. 그냥 저항이 줄어들면 행복하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요. 근데 그 죄책감이라는 게 되게 안 좋아서 죄책감 때문에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니까 뭔가를 망쳤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 죄책감을 견디더라 이미 참을성을 또 써버려가지고 공부는 안 늘어가면서 계속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스트레스만 가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다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엄청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최대 시간을 설정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 1단계 뭐라고? 최대 시간의 설정. 근데 그 최대 시간까지 도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항 때문에 도달했다가 못했다가 막 이런 순간이 생길 거야. 자, 그럼 그때 뭐가 중요하냐? 끊임없는 재도전이 중요하다. 알겠죠? 난 어저께 분명히 6시간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5시간밖에 못했어요. 안 되나 보다, 나는 정말 죄책감이 느껴진다,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일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럼 오늘은 꼭 6시간을 채워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넘어져도 좋으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태도를 끊임없는 재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여기까지 도달하셔야 된다고요. 도달을 해서 드디어 오늘 하루 공부량이 10시간이 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학생들이 여기서 몇 번 자빠지다 보면 때려친다고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나는 목표에 설정한 그 시간까지 하루 공부량을 늘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의 습관과 태도와 생활 양식을 고쳐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게 첫 번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단 지속 가능한 최대 시간을 설정하시고요. 두 번째, 끊임없이 재도전해서 어떻게든지 그 최대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며칠만 지속이 되잖아요? 이게 며칠만 지속이 더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10시간 공부했을 때 내일은 12시간 해야 되겠다, 12시간 했으니까 15시간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10시간 했으면 목표 지점에 도전을 했으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 네가 드디어 올라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는 자기만의 취미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아까 늦잠 잔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게임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게임 한두 시간씩 안 하면 도저히 1년 동안 6개월 동안 지속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게임을 집어넣어도 돼요. 대신 그 지속 가능한 시간까지 올라왔으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점이 뭐냐, 여기까지 도달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저항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했던 공부량이고 그제도 했던 공부량이고 엊그제도 했던 공부량이기 때문에 며칠만 공부를 좀 하면 그게 습관이 붙기 시작하면서 을에 이 시간 되면 책상에 앉아야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다 출퇴근을 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다 차가 막히고 퇴근 시간에도 항상 다 차가 막히고 모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그분들은 얼마나 싫겠어. 그런데 왜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고등학교에 보면 되게 일찍 등교했다가 뭐 야자까지 공부하고 또 아침 일찍 자꾸 출근이래. 등교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 의뢰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미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뭐 은퇴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공부하려면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던 건 돼요.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 번째로 뭘 가야 되느냐, 다시는 이거를 절대 붕괴시켜서 내려가지 말고, 왜냐하면 내려가면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끝까지 지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알겠죠? 끝까지 지속한다. 지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의외로 쉬운 게 뭐냐? 저항이 거의 다 줄어들어서요. 첫 번째,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덜합니다. 생각보다 덜해요. 지속 가능한 시간까지만 설정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진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고요. 체력도 고갈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어제도 이렇게 했는데요, 뭐.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는 이런 거지. 가끔 멘탈을 흔들 녀석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멘탈 붕괴는 뭐랑 연관이 있느냐?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뭐 주위 사람들의 도움 얘기할 때, 집중력이나 도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속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부터 지속이 쭉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그래프도 하나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냐면 누적 공부량이죠. 누적 공부량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정하게 공부량이 쭉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일정하게 공부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서 누적 공부량이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느리게 갔다. 여기서 조금 이랬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일정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이 화살표가 절대 꺾이거나 멈추거나 가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가는 것. 이 3단계를 거치는 게 공부 시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요. 자, 즉 다시 정리하면 자기 목표가 11월 달 수능이다 라고 했는데 뭐 3월 달에 계획을 좀 잡고 싶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을지 빨리 시간표를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올라갈 때 설령 실패해도 지금은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버티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올라간 다음에 도달한 다음에는 다시는 내려가지 않겠다. 어떻게 올라갔는데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끝까지 지속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누적 공부량을 가장 키워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뭐가 하면 안 된다고? 멘탈 붕괴 때문에 학생들이 날아가요. 자, 멘탈 붕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 아니, 그래서 실력이 빡빡빡빡 오르는 줄 알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쟤는 막 오르는데 난 성적이 안 올라. 자, 이것 때문에 멘탈 붕괴가 온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고 친구와 비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면서 좌절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실력 그래프랑 이 누적 공부량인 실력 그래프랑 성적 그래프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력 그래프랑 성적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로그 함수적 특성이 하나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로그 함수적 특성. 공부 안 한 친구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한 가지인데 예를 들면 자기가 3등급이었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학생들이 진짜 모르는 아는데 이해를 못한달까? 뭔가 와닿지 않는달까? 이런 부분인데 자, 3등급이었어요. 한 석 달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2등급이나 1등급이 응당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석 달 정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기가 3등급이었으면 그 당시에 2등급이거나 1등급이었던 친구들은 자기보다 이미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라고 막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기간 동안 이미 나보다 잘했던 친구들도 열심히 했을 거고 걔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로 좀 더 여러분들 더 효과적으로 공부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성적이 한 칸 올라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특히 상위권일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5등급은 4등급 금방 되고요. 4등급도 3등급 금방 될 수 있는데 2등급, 1등급 나온다. 그런데 100점으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했던 친구들이 그 자리를 내가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한 칸 올라가고 또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한 칸 올라가서 초반에는 조금만 하니까 빡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해야지만 한 칸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성적은 어떻게 나온다? 로그로 올라가니까 성적이 혹시 안 오르면 멘붕하지 말고 로그를 가는 중이구나. 내가 상대적으로 상위권이라서 한 칸 올라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구나. 내 위에 있던 애들은 이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었구나 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멘탈을 달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딴에는 많이 했지만 그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한 거는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은 10시간 공부하고 있으면 남들은 노는데 나 혼자 10시간 하는 게 아니라 쟤도 8시간 하는데 난 10시간 한 거니까 2시간 더 한 거에 불과하다는 점.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 것들을 따라잡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끝까지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 도달한 것들을 붕괴시키는 이 멘붕을 제가 막을 수만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로그적 관점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가우스적 관점이 있습니다. 가우스적 관점은 뭐냐면요.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성적이 딱 하고 안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력은 딱딱딱딱 쌓여져 나가고 있는데 모의고사를 치니까 점수는 그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킬러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이제 킬러 기출 문제들도 좀 풀고 여러 가지 심화적인 이론들, 고급 사고력들을 막 길러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시험을 보면 계속 틀리는 거야. 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럼 옛날에는 보지도 풀 생각도 안 하던 친구들이
이젠 좀 풀다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는 뭐야? 틀리거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은 거지. 지금 여름방학 내내 이 킬러만 가지고 골머리를 쌓았는데, 골머리를 막 싸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계속 96이에요. 100이 절대 안 나와요. 자, 그럼 거기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못하던 문제를 그래도 여기까지 오다가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해봐야 되고, 그럴 때는 조금만 더 하면 빡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도달하지 못하고 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던 그림 중에 진짜 와닿았던 그림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막 흙을 파는 동굴로 가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이아몬드인가 금강인가가 막 이렇게 보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계속 파는 동안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돌아가는 거야. 씨발,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조금만 더 팠으면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속 유지를 하되, 이때 쓸데없는 성적과의 비교를 통해서 멘붕하지 말 것.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공부는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생산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꾸준히 진짜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근데 지속 가능한 공부를 최대한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저항들을 뿌리친 다음에 일단 도달을 하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끊임없는 재도전이 필요하다. 승승장구는 없고 실패엔 도전, 실패엔 도전엔 성공, 실패엔 도전엔 성공해서 재도전이 필요하다. 그럼 도달을 했다. 도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쭉 가야 되는데, 성적 안 오른다고 조바심 내지 말고,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는 왜 성적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얘기해서 멘탈을 건드려도, 어머니 제가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성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진지하게 말해버리면 어떤 부모님과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이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끝까지 지속하시다 보면 그게 결국 나중에 한 칸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주게 된다. 이게 시간에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